손 뵙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뱀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10월 1일부터요.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가 확대됐습니다. 지금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진료비에 붙던 10%의 부가세가 거의 없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또 제가 거의라고 표현을 했죠. 이건 네. 뭐냐면은 완전 폐지가 아니라 면제 확대. 진짜 복잡해. 어쨌든 오늘 위클리벳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도 동물진료비에 10% 부가세가 붙어 있었는데요. 모든 진료 항목에 다 붙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같은 예방 목적의 진료는 기존에도 부가세가 면제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서 예방뿐만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진료도 부가세가 면제되게 됐습니다. 진찰료, 입원비, CT, MRI와 같은 영상 진단 검사에 또 다양한 증상, 처치, 치료, 수술도 비과세로 바뀐 거니까 부가세가 이제 면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세부 진료 용역이 102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세되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봤거든요, 네. 102개. 너무 복잡해요. 아니, 없앨 거면 그냥 한꺼번에 심플하게 없애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게다가 이거요. 질병이랑 처치를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반려인들도 지금 우리 아이가 받는 진료, 처치가 면세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구토, 설사, 기침 등 뭐 증상에 따른 처치도 있고요. 뭐 만성 신부전, 급성 신부전, 뭐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당뇨병, 백내장 등 질병명도 있고요. 스케일링, 발치, 심폐소생술 등 뭐 처치에 대한 내용도 막 다 섞여 있어요. 네. 102개 항목에 해당이 돼야지만 면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들도 지금 굉장히 헷갈린데요. 수의사분들, 반려인분들 모두 이 102개 항목을 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수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이걸 들여다봐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헷갈려 하는지 네.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한수의사회에서 이제 워낙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헷갈려 하니까 Q&A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네. 정리를 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토를 주 증상으로 하여 내원한 반려동물이 면세 대상 항목이 아닌 췌장 종양으로 최종 진단되어 치료를 할 경우에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아주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102개 항목을 먼저 보시고 구토에 대한 처치가 있거든요. 있어요. 처음에 와서 구토 증상으로 왔으니까 거기에 진단 치료하는 건 일단 면세입니다. 면세죠. 근데 이제 췌장염도 면세에 들어가 있는데 췌장 종양은 없어요. 안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췌장 종양으로 진단이 돼서 췌장 종양에 대해서 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 같은 췌장 종양 치료를 하면 이거는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약 처방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또 면세예요. 왜냐면 조제 투약은 전부 다 또 면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것도 복잡한 건데요. 듣다가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수의사 선생님들도 일단 헷갈리는데 이거를 반려인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와 이제 부가세 면세된대 라는 거에만 사실 꽂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왜 면세가 안 됐지 과세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진짜 수의사하고 반려인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붙여놓거나 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는 과세였는데 이번에 이제 면세 항목으로 바뀐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조제 처방은 지금 면세인데요. 네. 의약품이 아닌 의약 외품 아니면 뭐 영양제, 사료 같은 보조제, 그다음에 뭐 용품 판매, 미용 이런 것들은 계속 과세입니다. 굉장히 일단 복잡해서요. 네. 일선 동물병원에서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가이드라인 Q&A를 네. 조금 더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안 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네. 면세 범위가 확대된 것 자체는. 네. 그래서 우리 반려인들에게 살짝 좀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이제 부담이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10월 1일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반려견
보호자분들이 10월이 될 때까지 막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긴박하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좀이라도 싸지면 수술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부가세가 이제 면세된다고 하니까 진료비가 다 10% 싸지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큰 착각이 올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기존에도 예방 목적의 진료는 지금 면세였잖아요. 기존에도 전체 진료 항목이 한 30-40%는 면세였단 말이죠. 그거는 계속해서 면세, 그러니까 진료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병원마다 진료비 구성 항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10월 1일이 됐으니까 부가세가 대부분 없어졌으니까 10% 싸지겠거니 하고 병원에 갔다가는 실제로는 그만큼 싸지지 않아서 체감되는 거는 그것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요.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가 싸지는 게 아니다. 다니는 동물병원에 꼭 문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웃기죠, 네. 일단 동물진료비 부가세, 기존에 부과되던 것들이 있고 부과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되던 것들 중에서도 면세가 되는 범위가 확대된 건 분명합니다. 네. 이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학범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전체 총 진료비에서 무조건 10%가 빠진다, 싸진다 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엄청난 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의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반려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